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정말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이런 유튜브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힘드신 날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늘 장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일부분 이제 매도를 다 해서 지금은 주식을 단 하나도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원점에서부터 다시 포지션을 짜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주초죠. 일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방송에서 한 주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도 수요일 이후부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쌍바닥이 와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바닥을 깨고 또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바닥은 절대 뭐 단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의 바닥을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신저가 종목이 최근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 보면은 뭐 우선주들이 자꾸 움직이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등 이런 시장 하락 징후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힘들더라도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종목을 정리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 일부 현금을 들고 지금은 매수보다는 다음 주 초에 예를 들어서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웨이 부회장 즉 그 차업주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12월 1일 날 체포가 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지난 이슈가 지금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일련의 돈들은 이미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들어가서 체포가 됐으면 일정 부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지 그것도 조심스럽게 저는 의심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완화의 이슈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또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정말 어렵죠. 시장은 오늘 밤 미국은 추가 하락은 뭐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하락의 깊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내일 얼마만큼 하락을 하느냐가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아니죠.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신용 증가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그 신용의 공포 그리고 12월로 갈수록 대주주 기준 때문에 일부 코스닥 대주주들의 매도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시장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꼭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공포가 확산될 때, 즉 이틀 전이죠. 뭐 수요일 장 초반이라든지 등등 했을 때 그때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고 지금은 공포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들고 있다면 뭐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전저점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뭐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의 공포가 커지면 일단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거는 금요일장을 어떻게 반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고 반등시켜 주면 일단은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실무진 협상을 할 때 이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데 포지션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방이 끝나야 뭐 반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반등이 있어도 횡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몸을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도 정치 테마가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남북기업주 관련해서 시장 금일 엄청난 급락을 해도 남북기업주의 수급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손이 빠르시거나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테마주를 공략을 해서 당일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몸을 사려야 돼요. 몸을 사려야 되고 남북기업주는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남북기업주는 지금 저는 지속적으로 그냥 뉴스를 캐치를 하려고 검색을 많이 해보죠.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김정은이 답방을 못한다. 또 반대편에서는 김정은 답방을 기대한다. 등등 양쪽의 갈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답방을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일 현대 엘리베이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전부 매도를 처리를 했는데 시기에 따라서 답방 결정 일정 발표 나오면은 뭐 갭 상승 하겠죠. 갭 상승 그리고 그날 고가 확률이 높아요. 물려 계시다면은 홀딩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는 거고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북경역주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손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추가적으로 네, 일단은 그 매동 보면서 말 이어갈게요. 금일 시황 이 매도 물량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던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그나마 장 막판에 외인이 좀 사줘서 그렇지 장중에 선물이 3,500억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2시 반경에. 안 그랬으면은 지금 뭐 이 상태가 아니었다면 외인 기준에서 오늘 거의 8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선물을 좀 당겨서 그렇지 이걸 안 당겼으면 어마어마하게 오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외인 창구에서. 근데 이 창구의 매도 쪽을 보면 거의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는 팔았고 지금 뭐 국내 코스피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의 포지션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대형주 매매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도 이렇게 팔았네. 그다음에 코스닥 보면 제약바이오주를 금일 좀 많이 팼어요. 많이 패고 일부 IT.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빠졌으니까 사실 뭐라고 이런 수급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금일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일단 문제가 이런 매도 물량을 개인이 전부 다 받아내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이 전부 다 받아내고 있어요. 이 힘겹게 어제 1,000억 매수했죠. 오늘 거의 2,000억 가까운 매수가 나왔거든요. 시장이 가려면 어느 순간에 이런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와야 돼요. 개인 쪽에서. 그런 물량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뭐 들어가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기다려야 되는 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이 하락의 폭이 지금 오늘 어제장 휴장이었으니까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해도 뭐 전혀 없죠. 일단은 이게 쌍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네요. 이제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 고점 확인하는 구간처럼 쌍바닥 확인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내일 하락, 모레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하락 각도가 있으니까 쌍바닥 찍으러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바이오 쪽의 비중을 좀 줄였던 것도, 지금 신라제는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 다 청산을 했는데 나스닥 오늘 더 떨어질 거예요, 내일. 그러면은 나스닥에 지탱해주는 바이오 섹터가 좀 흔들리겠죠. 나스닥에 보면은 존슨앤존슨이 신고가 구간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강했죠. 다른 나스닥의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 가는 종목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 종목 안에서 강했다. 미국도 제약바이오가, 화이자도 그렇고 내일 정도는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역 분쟁 이슈로 미국이 빠졌으면 애플이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으니까 애플이 빠질 확률이 높죠. 애플이 또 쌍바닥을 확인할 자리네요. 애플이 쌍바닥 확인하고 반등을 할 때가 국내 IT 쪽을 볼 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부 다 미국 주식 쌍바닥 확인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지금 이런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래서 이 저점을 붕괴하는지가 첫 번째 관전이고요. 금일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졌죠, 중국이. 실질적으로 관계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지고 여기서 어떻게 반등을 해주냐, 이 반등을 보면서 뭐 비중 조절 하시면서 좀 시장을 관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문제는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요. 수요일 날 제가 삼각 수렴에 대한 말씀을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증시는 이런 추세선에서 이때는 반등 존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락 추세에도 소지가 나와서 반등을 했으니까 지금 핵심은 702포인트, 국내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 702포인트를 깨서는 안 될 자리였는데,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자리였는데 갭으로 돌파하고 또 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겁니다 라는 게 어제 방송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하락이 너무 컸어요. 하락이 너무 컸고, 이게 이런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깼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두 번째 하락, 이 자리까지 열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패턴 보고 깃발 쐐기형 패턴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보통 이런 두 번째 자리까지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리까지. 근데 꼭 여기가 또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시장 자체가 하방으로 움직인다면 또 추가 하락도 있을 수도 있죠.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또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공포. 그래서 이런 모양이 바닥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모양. 거래량 터지고 지금 이런 모양이 바닥에서 나와주면 그때 타이밍 보고 매수를 해도 한 사거래일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런 그 급락으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 비중이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금일 장 손절 라인은 저는 전일 저점이 있을 거예요. 전일 저점이 전일의 저점을 붕괴하는 시점이 손절 라인이었습니다. 이때 여기 깨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일단은 종목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졌어요. 이 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다 던졌고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약해서 뭐 더 보고 그럴 수가 없었고, 아침에 오늘 특히 아침에 시작부터 외인이 코스피 1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50억 그냥 시작과 동시에 찍히더라고요.
작정하고 팔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빠져나왔는데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꾸준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셨더라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15분으로 봐야 되구나. 오전에 이미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나스닥이 지금 장 후반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월요일 내일 장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도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꼭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락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하고 신용 물량 나온 다음에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증시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피도 이런 박스권 흐름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박스권에 있으면 이 아래 권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이런 권역들 그리고 뭐 이 정도 권역은 위는 뭐 과매수 권역 그 다음에 아래는 과매도 권역 이런 설정을 해서 이 아래에서만 보고 이 위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름의 박스권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 네, 추천드리고요. 뭐 종목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신라진하고 현대 엘리베이는 그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 놓는 거고요. BH나 OCI는 금일 관심이고 새우는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네, 일단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나 큰 하락을 보여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지수는 추가 하락이 거의 네, 확실시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때고요. 우선 신라젠 먼저 볼게요. 신라젠 금일 네, 호가창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호가창에서 매도가 좀 굉장히 심했어요. 호가창에서 매도가 굉장히 심했고 일단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그나마 신라젠은 다른 종목보다는 추세가 셌어요. 추세가 셌고 이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내일 반등을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일 수도 있고요. 손실이 적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내려올 때는 이 양봉의 중심값에서는 잘라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봉의 중심값 혹은 내일 그 정도까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최소 반등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청산을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라제는 다시 보시는 게 지금 매도의 힘이 크고 금일 보면은 매도할 때 그냥 천주 만주씩 떨어뜨리더라고요. 만주를 매도하면 7억이거든요. 7억이라는 물량이 한 방에 나와요. 한 방에. 지금 뭐 붙지마 오늘 투매가 일어난 것 같고 이쪽에서 그 밖에 HLB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진이 그나마 힘은 제일 강한데 신라진이 힘이 제일 강한데 이제 HLB도 이 추세선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추세를 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구간은 아니에요. 매수 구간은 아니고 위험 구간이고 이런 추세를 깰 때 보통 이 추세를 강하게 감싸서 올라와 줘야 이 추세를 탄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추세를 깼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주식이 다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종목들은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현금이 곧 네, 가장 좋은 거고 금일 이런 남북기업주는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고 일단 금일 저는 매도를 했는데 다시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현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힘들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면은 뭐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담아 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일단 남북경협주는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지금 금일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지수 관련 주식보다는 덜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남북기업주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로템, 대아TI, 푸른기술 뭐 전반적으로 덜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금일 좀 특징적인 게 넷마블이죠. 지금 넷마블이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는데 이래요. 이런 주식이 금일 정식 출시 이런 뉴스를 보내고 나서 말 그대로 기관하고 외인이 떠넘기기 한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팔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상승을 하면서 쐐기형으로 가다가 이 5일선 보통 보시면은 이런 5일선 각도가 꺾일 때 이런 자리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를 이렇게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일단은 주의를 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있는데 못 돌리면 급락이 나와요. 급락. 지금 오늘 출연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일 본 종목 중에 이런 저가 이탈을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가 이탈을 할 것 같은 종목들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리버스로 보면 돌파 직전의 차트 모양이에요. 돌파 직전의 차트 모양인데 돌파하기 전에는 이런 그 기대감을 줬다가 이게 한 번에 팍 돌파를 하면은 그렇죠. 일단은 깨고 나중에 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종목들 직전 저점을 붕괴할 것 같은 종목들은 보시고 있다가 붕괴할 것 같으면 얼른 잘라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얼른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듯이 돌파 손절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왜냐면은 그런 자리가 이런 시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맥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터져버리면 시세 폭발이 나와요. 말 그대로 손실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되고 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그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제장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돌려봤죠. 방송에서 같이 돌려보면서 위치를 말했을 때 어제장 홍준표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홍준표가 낮았거든요. 이 야권 쪽이 낮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보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금일 새우글로벌 좀 장 초반에 봤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이쪽 구간에서 해서 많이는 못 먹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고 다른 쪽에서 손절하고 뭐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긴 한데 이거 한 종목 매매를 했고요. 지금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남북기업주 자체가 널뛰기가 심하다 보니까 조심해서 봐야죠. 그리고 남북기업주 쪽에 그 일부 종목은 신용도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덜 오른 애들 뭐 이런 애들도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가 이하권에서 이런 이하권에서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렸으니까 밀리면은 뭐 맥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가 이하에서 그러니까 11,700 뭐 20원 정도 아래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들 1725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은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이걸 끌고 가기도 힘들고요. 손이 안 빠르면 오히려 힘들어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오전장만 노리시는 게 나아요. 오전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최소한 상승이 되면 1시간 정도는 끌고 가는데 1시간 안에 이런 제가 좋아하는 분봉상 엘리어트가 터진다. 분봉상 엘리어트 이런 것만 보고 최소 1파 끝나고 2파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속이 편하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3파는 뭐 이제 물리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거고요.
금을 보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지금 올라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SG 충방이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SG 충방은 안희정 관련주예요. 지금 워낙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바닥에서 안희정 관련주가 왜 올라야 되는지 또 뭔가를 또 엮고 싶은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안희정 관련주가 뭐 충남이었으니까 충남에 뭐 반기문하고도 엮여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사실상 완전 투기지. 뭐 예전에 작전 세력에 물려있던 애들이 뭐 지금을 기회 삼아서 끌어올려서 물량 넘기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희전자 오르다 말았고 진짜 이걸 안 보고 싶은데도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 안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막 그 진양화학 같은 거 어설프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오르다가 이 오르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 정도만 떨어져 봐요. 이 이틀 동안 고점 대비하면은 바로 15% 맞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BH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일단은 보고만 있는데 기관 쪽 수급이 그나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있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 추세 이 21선을 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애플이 살아나야 돼요. BH는 애플이 살아나고 이거는 뭐 다음 주 정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추세 종목을 끌고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타는지 이 추세가 타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뭐 매매를 할 예정인데 OCI 지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초에 눌려주면 감사하고 OCI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종가에 일부 그냥 딱 입질 정도만 딱 했어요.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이거는 그냥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한 주 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패턴에서 한 번 더 갈 수 있고 뭐 다른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수급에 의한 상승이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고 어 이게 뭐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OCI가 이슈가 몇 개가 있어요. 시장에서 뭐 호재거리가 몇 개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상승하면은 단기 시세 정도 노릴 생각이고 이런 수급주에서 윗꼬리는 메꿔지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안에서 뭐 자유롭게 수익 실현하고 이건 나올 생각입니다. 내일 바로 해서 바로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어 홈센터 오늘 종목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나마 뭐 추세 양호한 대선주 높지 않은 대선주 보니까 홈센터 홀딩스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시가 이하권에서 공략을 해보면 네 왜냐면은 이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시가에서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시가에서 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가에서 20일 3분봉, 1분봉, 뭐 3분봉에서 이 20일선 아래쪽 이게 횡보 구간에서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손이 빠른 뭐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금일 제목에다도 썼듯이 현금은 최고의 종목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종목이고 주식은 지금 현 장세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날마다 따박따박 뭐 1%, 2%의 수익을 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목이 물려서 물타기를 한 후에 비중이 커졌는데 이게 10%, 20%가 되면 한 방에 그죠? 그동안 쌓아놓은 수익금 한 방에 다 시장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자중하시고 금요일 날
그냥 매매 안 하시는 전략 최고의 전략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 리스크 많으니까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금요일 시황이었고요. 네,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